자, 원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고주파 의료기 기업입니다. 자, 요 섹터는요, 이게 조금 좀 특이한데요. 이 섹터는 대표주는 잘 아시다시피 클래시스입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신고가까지 결국 다시 신고가를 기록한 적이 있는 클래시스가 요 분야의 대표 기업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게 이 고주파 의료기를 다루는 기업이 원래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여러 개 있었는데요. 다 이게 하나씩 다 사라집니다. 자진상폐가 3종목이 나왔고요. 자진상폐가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자진상폐가 3개의 종목이 자진상폐가 됐고, 그리고 1개의 종목은 흡수합병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쓰레기죠. 쓰레기 종목 하나는 거래 정지, 장기 거래 정지 중이고요. 그래서 중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원투 펀치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기업이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상장돼서 신규 종목이 하나 상장돼 가지고 중간에 줄줄이 사라지고는 신규 종목이 하나 상장된 게 그게 이 종목입니다. 아스테라시스.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구역구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죠. 요거는 계속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사이에 이제 종목이 다 사라져. 비올 같은 경우도 자진 상폐돼 버렸죠. 그 앞에 JCS 메디칼 자진 상폐됐고요. 줄줄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원투 펀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5,190억. 얘 같은 경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스테라시스는 매출이 379억이 나오고 이익이 109억. 이게 워낙에 잘 나가는 업종이니까요. K뷰티, K의료기 다 잘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얘도 전방산업 자체가 지금 뭐 우리 의료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잘 가요. 여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가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가 있죠. 그래서 12개월 선행 PR이 25배입니다. 25배.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선도 기업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아주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인 클래시스 같은 경우 보면 23배가 나와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원택의 경우는 지금 이 원택은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이제 이렇게 3개 종목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주파 의료기 종목이 3개밖에 없는데 원택의 경우는 그 반도 안 됩니다. 12.64배밖에 안 돼요. 반토막이죠. 그러면 원택은 이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이거 앞서도 쭉 이런 케이스 많이 이게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보죠. 지난해 실적 고조, 이건 매일같이 특징주에서 지난해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특징주로 지난해 실적이 이런 거 맨날 나오자는 거. 지난해 특징주, 오늘도 지금 특징주로 코스맥스에 지난해 매출이 2조 4천억의 역대 최대 실적. 한컴 지난해 최대 실적, 지난해 최대 실적 이러고 뭐 상승 뭐 이러고 지금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지난해 최대 실적 이러면서 주가들 쭉쭉 올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요걸 지난해 최대 실적 같은 경우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도 깨지는 종목들이 있죠.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랬었고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보이고도 깨졌어요. 얘는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전에 잠깐 올라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요날 이게 실적 발표 나온 거거든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또 11% 급락을 해버렸죠. 그럼 실적이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냐라고 하면 보게 되면 뭐가 충격적이야? 작년도에 살짝 꺾여 들어왔던 거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 꺾여 들어가는 거 선반영해서 먼저 주가 이렇게 왕창 깨지고 난 다음에 쫙 쭉쭉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다 뱉어버렸죠? 지금 다 뱉어버리고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나오고 돌아 나올 것이라는 길에 선반영해서 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도로 지금 다 뱉어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48억에서 526까지 올라 들어온 거에 다 뱉었잖아요. 여기까지 3분지 2를 뱉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내년도에도 이제 이건 작년 실적이고요.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고지 꼬투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또 이제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꼬투리를 잡은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래서 앞서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보다 이익이 조금 이익 수준이 떨어졌다. 그렇죠? 이익 수준이 조금 내려갔어요. 이게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거 가지고 체크를 하면 안 되죠. 4분기에는 일시적 비용이 반영되는 구간들이니까. 원탁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가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크게 뿌려준 회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초점이잖아요. 전년도 그래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역시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 최고였었고요. 당기순이익은 최고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이렇게 올려들어요. 이게 지금 되느냐가 문제인데 돼요. 이거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고 여기에 지금 레이저 시장도 공략 들어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거죠. 26조 통증 치료 시장의 세계 첫 융합 기기 추가 성장 모멘텀 나와 있고 뭐가 나쁘죠? 그럼 그래서 이제 꼬투리 잡는 요런 꼬투리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다음 분기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다시 내년에도 쭉 잘 나올 테니까. 그리고 저평가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눌러야 되는데 수급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에. 최근 3개월간 수급이 이래요. 그래. 그거 이제 실적 나올 때가 여기입니다. 실적 나올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패턴 같은 거 다시 다 커버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실적 나오기 전에 223, 225 지금 다 커버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매도 형태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패대기 치고 나오면서 잠깐 손절 주가가 떡하고 이제 라인이 떨어졌잖아요. 라인 떨어지면서 잠깐 손절 컷 했다가 밑에서 지금 다시 채워나가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 이거죠. 개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왜 파는지 모르는 이 외국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제일 먼저 우선 드는 생각은 하나는요.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답니다.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주가 왜 이렇게 밀리냐고 이거. 아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거죠. 야 내가 차라리 이게 대주주 지분이 많지만 않았으면 그냥 이 종목도 그냥 쫙 사들어가지고 인쇄가지고 자진상패 상패시켜버리는 건데 이 앞에 나갔던 종목 비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비올이 주가가 이랬었어요. 비올이 저 앞쪽에서 보면 비올 같은 경우 살펴보도록 하죠. 비올이 잦은 상패 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개 취급받았다 이겁니다. 비올. 네.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될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대 가는 종목들 이런 거 계속해서 뚫려내려가지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상하게 헤매고 이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까가지고 주가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에 자진 상패돼버리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자진 상패돼버려, 비올 상패돼버려, 루트로닉 자진 상패돼버려 이런 개 취급받고 있을 같은 경우는 그냥 상패돼버리는 게 낫죠. 에? 뭐하러? 뭐하러 이거 아마도 이게 왜 이게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반대로 치고 들어가지고 상패시켜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중기 추세가 지금 꺾여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게 버렸거든요. 추세 이렇게 내려와서 깨질 때라고 완전 역배열 들어가고요. 꺾여 내려서 그래서 잠깐 반등 또 들어왔다가 도로 밀리는 형태. 지금 이거 차트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깨지는 차트예요. 이거 그쵸?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도요. 고가에서 내려왔다가 반등 들어간 다음에 다시 쳐 밀려 내리는 형태. 이 역연차 깨지는 거잖아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 유난히 의료기기 쪽의 종목들이 이쪽 종목들이 유난히 지금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종목에도 수없이 개들었죠. 클래시스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왜 까냐고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고 여기. 네, 근데 그냥 까버렸죠.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실적 나오자마자 까버리고 있고.
실적 나오자 그냥 까버리고 때 일단 뭐 거기까지 까야 제맛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선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외국인들이 팔았을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팔고 요 형태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는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딱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당한 겁니다. 자 지수가 6천까지 그래서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달 그렇게 미쳐서 날뛰어도는데 소형주 올랐네? 중성주 올랐어요? 못 올랐죠. 당장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만 비교를 해도요. 지수만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1월달에 자 보시죠. 코스피가 1월달에 지난달에 주가가 24%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고요. 이럴 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뒤에 들어가지고 이제 뒤 따라 들어왔었죠. 그러고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지금 1%밖에 안 돼요. 코스닥은 코스피는 이번 달에도 그래가지고 또 위로 고가 또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10% 넘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코스닥 얼마 올라왔냐고. 중소형주 취급도 안 하고 대형주만 주식이다. 이거 여러분들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 종목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롱숏이 걸린 거죠. 정확하게 같은 섹터 내에서 페어 트레이딩 되어버린 겁니다. 대형주는 사고 중형주는 때려 팔아버리는 형태. 아스테라시스는 이제 워낙 이제 아래쪽에 신규 상장주로 별도로 돌아가는 종목이니까요. 따로 들어가고 이 기존에 있는 두 개의 조합, 페어 조합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테라시스가 5천억이고 이게 7천억이니까요. 매출 300억대 나오는 아스테라시스하고 여기 1,500억에 500억이 나온 이 종목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4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클래시스를 사면서 클래시스를 이렇게 사서 몰아붙여 버리면서 그리고 저쪽 종목은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제 중성주 못 가니까 못 가잖아요. 자, 이게 중성주들은 못 가니까 이제 대형주도 갈 수 있을 만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지수주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고 지수 다시 쫙 하고 끌어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지금 연락에 달리고 있으니까 기관들도 그래가지고 클래시스 여기다 이렇게 지르고 들어오고요. 대형주, 대표주 자, 지난 1월달에 증권이 연속적으로 매일 날마다 2주씩 살 때 이러고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원택 같은 경우는 빼버린 겁니다. 우리 코스피에서도 그랬었죠. 내수 소비주들 같은 경우 음식료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 깨트려버리고 그 돈 다 뽑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여기다 다 때려 박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460만 주를 팔았어요. 외국인은 현재 보유 지분이 이 417만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반 이상을 던져버렸는데요. 이 케이스가 된다 그러면 이거 팔 이유 자체가 없어요.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던져버려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자체의 에러가 아니라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 쪽의 수급이다라고 하면 성장성도 제한이 되어 있고 주가는 쓸데없이 많이 올라왔다든가 혹은 주가의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다든가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지금 성장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두들겨 팔게 된다면 계속해서 얘만 아주 싸게 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서 외국인이 팔 때 기관이 이렇게 같이 때려버리는 구조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좀 괴로운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관이 파는 거 아니거든요. 자, 기관이 지금 판다라고 볼 수 없어요. 안 팔았어요. 이거 숫자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 판 게 없어요. 보신 것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는 게 없죠. 여기서 빡 되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증권사에서 무더기로 들어올 때 이때 200만 주를 이렇게 쭉 채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안 들어와서 이렇게 멈춰서 있는 상태인데 이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면 이거 올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의 이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 올라 들어 내려갔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꺾여 내려가지고 위태위태한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이 케이스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버텨주기만 하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되는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게 더 올라왔어야죠. 이게 삼각이 조금 더 고조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올라 들어와서 121선을 올라 들어오면 이때 바로 붙지 마시고요. 버티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요렇게 구조 들어오는 요겁니다. 자, 앞쪽에서 두 개의 삼각 표시되어 있죠. 여기 요 구조 설명을 드린 게 있고 여기도 설명을 드린 거 있죠.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요거 돌아서 나가지 못하면 밀려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고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 돌아 나오는 거. 지금의 요 패턴 같은 경우엔 조주 삼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외국인 수급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전형적인 조주 삼각인데요. 이게 외국인이 지금 때려 파는 바람에 좀 인식이 지금 이상하게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선 아래선은 61선이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고 옆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이제 모든 이평들이 압축이 돼서 이평 압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평 압축 구간이 된다면 그 다음엔 이렇게 뻥 튀어나가면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다음에 이제 한번 요 삼각이 하나가 더 나와요. 살짝 이렇게 더 나왔다가 밀려서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앞쪽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좀 손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곳 같은 데서는 이거 팔 이유 자체가 없죠. 뭐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자, 이제 잘못된 고생이 전혀 없거든요. 잘못된 건 이 수급만 꼬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수급만 도무지 왜 이렇게 파는지 알 수 없는 이 외국인 수급만 같은 경우 외국인 지금 11월 달부터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팔지 않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12월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때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팔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는 것처럼 에이씨 들어서 못 해க்க 먹겠네 이씨. 그냥 팔아 이런 구조라고 지금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놓은 동안에 자 지금 12월 1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파는 거예요. 아이씨 들어서 못 먹겠네 이게 이런 구조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 이제 휴마들로 들어가실 뻔했으면 지금 이제 인내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살짝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버티시고요. 그런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 이 구조에서는 삼각이 반드시 하나가 더 납니다. 일단 확률 90%로 삼각이 하나가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삼각이 하나가 더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빠져나갈 때 그때 노리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잘 못 찾겠다라고 하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해 놓은 다음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이 이제 예상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자 지금입니다라고 추천이 들어가죠. 앞에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 드리잖아요. 이런 거. 그 앞쪽에서 봤던 뭐 고롱생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종목들은 기존의 메이저 종목들하고 루트가 조금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가 내렸을 때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지 그대로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롱티 시즌이 올려 들어가면 고롱생과도 자동으로 또 매수 그래가지고 뒤에 후발 사시면 됩니다 라고 이거 딱 찍어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천재투자TV 그리고 오르고에서 이런 위치들 매수가 다 잡아드리고 매도가까지 다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입만 벌리고 숟가락만 들고 와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숟가락 드는 게 뭐냐?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요거만 다운로드시면 그러고 나면 이게 숟가락 들은 거예요. 맨손으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숟가락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그냥 다 차려주면 전문가분들이 다 차려주면 여기 재료주 있습니다. 여기 테마주도 있고요. 여기 업황 우량주 달리는 대형주 있습니다. 라고 딱 들으면 그거 이제 그대로 퍼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